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학부모연합회장 박진희님 등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위원회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라 전 신명중학교 교사 박명화님과 충원고등학교 이전영 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 전에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요, 집행부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중간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의 답변 요지가 충주 신명학원의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들께서는 답변할 때에는 먼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한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명학원에 관련된 작년 2017년, 18년 지원된 예산, 모든 자료를 좀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최근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관님께 이제 시간상 질문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어제 김영주 의원님 답변에 사립유치원 중에서 이번에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신청을 하지 않은 유치원 중에 비의사실이 아주 중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한 유치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그 비의사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유순함입니다.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중에는 고가의 의류 구입, 화장품, 홍삼류, 골프용품,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차량 유지비 등 유치원 회계의 부정이 매우 심각한 유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대략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안으로 지적을 당한 유치원이 지금 충북 내에 있는 유치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성실하게 유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대다수의 사립 유치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왔고요. 네네. 처분 사항에 대해서도 한 개 유치원 외에는 전체 유치원이 다 시정 조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립 유치원의 원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하는데 우리 감사관님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계관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자면 괴산에 성신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립유치원인데요. 물론 약간의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학부모들에게 받는 원비가 5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폐원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과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그 유치원의 폐원 위기를 그 폐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좀 더 적은 원할 수가 적은 유치원, 재정 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여기 비의 여직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평소에 직원들이 다 착합니다. 다 성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을 했던 건 뭐냐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에게, 그것도 편의점의 알바생에게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신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립유치원이나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잣대를 대시면서 정작 내부에 혁신 노력은 없다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관지어서 어제 사립유치원에서 이어서 사학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또 이 사안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관련 사학법인 신명학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학법인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사안별로 간단하게 제목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순왕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부정행위와 교사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 여부, 신명중학교 축구부 부적정 운영 실태, 신명학원의 학교 운영 개입 여부, 신명학원 및 소속 학교의 예산 물품 재산의 목적 외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감사 중점 사항으로 한 특정 감사였습니다. 사적 사용 여부요? 네. 그럼 이 감사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 신명학원을 감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작년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어떤 의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학원의 감사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신명학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학교 명예실추, 폭력교사와 특정 언론 주간지의 허위사실 유포 내용에 근거해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릅니다. 부당 인사 발령이나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또한 교권 침해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안전과의 감사 의뢰에 따른 감사가 실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특정 개인의 어떤 교사의 제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육보건안전과와 중등교육과의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시행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감사 거부가 있어서요. 감사 중지가 되었다가 2차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명학원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신명학원 측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약식 벌금 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네. 그러나 신명학원 측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정식 재판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감사관님 네.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건 이제 몇 년 동안 저희가 진행된 사안이라서요. 네, 좀 간단하게 예. 교권, 징계권 남용, 그리고 이사장 학교 운영 개입 등 5건이었고요. 관련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학교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권 침해 감사 부분요? 결과, 네네. 그러면 징계권 남용이나 학교 재단의 네. 학교 운영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겁니까? 예, 그거는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교권 침해, 축구부 불법 운영, 예. 축구부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개입, 예. 그리고 사적 사용 여부, 예. 이 5건 중에서 다 실제로 이게 드러났습니까? 감사 결과.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축구부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당에 설치 운영하는 부적정한 문제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통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잠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투서로 내부 고발자로서 제보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 이후에 실제로 교권 침해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교권 침해를 당했고 그걸 호소하고 계신 당사자인 신명중학교 전 교사 박명환님을 참고인을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환님 오늘 먼 데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을 교육청에 내부 고발자로서 제보하셨습니까? 제가 가장 처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15년에 1차, 2차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저에게 직위해제, 파면을 주기까지 너무나 사학의 행포가 심했고 부당한 처분을 했고 잠깐만요. 그랬기 때문에 내용을 부당한 처우를 했다. 3차에 걸쳐서 예. 2016년에 3차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용이 아주 포괄적이었는데 제가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교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 부당한 인사 발령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2011년에 장학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특별한 장학금이었었습니다. 고인에게서 오는 장학금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행정실에 가서 물으면서 교장실과 교무회의 시간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2012년에 고등학교로 발령을 내면서 수업을 1시간도 주지 않고 배제하고 다른 학교로 순회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네, 혹시 학교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하셨나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이것은 제가 성적 처리를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던 교사였는데 늘 시험 보기 전부터 아이들을 부정행위 연습을 시켰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런 시간에 아이들 학습을 좀 더 알차게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교감과 교장이 저를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시켰습니까?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줄을 세웠습니다. 번호순이 아닌.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크게 뜨거라. 정답을 물으면 대답을 손가락으로 해줘라. 그 다음에 손가락 크기만큼의 크기로 정답을 시험지에 쓰거라. 이런 식의 부정행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체적인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전 교사가 담합해서 하게 되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유로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학교에서 파면되셔서 그 재판 중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파면 직위해제 파면을 당하면서 파면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제가 또 승소를 했는데 승소를 하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학교를 갔더니 저를 밖으로 내몰고 쫓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횡포고 사립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오히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정행위를 연습을 시킬 정도의 이런 그 심각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하였고 그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제해 주십사하고 충북교육청에다가 투서를 제시하신 거군요. 네네,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명화 또 네. 그거 외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정말 굉장히 커다란 아픔을 줬던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적이고 절름발식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전공 도덕과 전공 음악을 수업을 하면 시수가 다른 교사보다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1시간도 주지도 않고 경영 시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잘 걸고 반대를 하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내쫓아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7시간에 손해라는 거는 수업이 작을 시에 내보내는 건데 17시간에 새 학교로 순회를 내보냈습니다. 네.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행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충주교육청의 장학사에게 가서 저기 박명화 참고인님, 네네. 그러면은 그 순회를 그 신명학원 이외에 다른 학교로 네네. 예, 갔습니까? 같은 학교에 새 학교를 나갔습니다. 예,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그 본 학교에서 수업을 전혀 주지 않고 다른 학교에 순회 수업을 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학교 이제 수업 시수나 네. 교육과정에 편성된 시수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과원이 된다든가 했을 때 일부 그 학교 내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교육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박명화 참고인의 사례는 교권 침해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학교 교육과정 편제상 그 당시에 교육과정 편제상 실제 그 과원이 발생을 했고 이 사립학교의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 조정을 통해서 타 학교로 전출을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립학교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그럼 수가 국장님 있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교권 침해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교권 침해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네. 네, 잠깐 박명화 증인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방금 교육국장님 그 답변 관련해서는요. 네, 이게 지금 신명학원이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네. 처분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교육국 관련 부서에도 네. 결과가 아직 통보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유사한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계신 충원고등학교의 이전영 선생님 참고인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영 선생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영 선생님, 그 충원고등학교의 현재 그 교사 직책 맞으십니까? 네, 네, 그 충원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직위 해제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2017년 3월 7일자로 직위 해제되고 현재까지 직위 해제 유지 중입니다. 직위 해제되신 이유는 그쪽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016년
박명화 선생님이 부당하게 직위 해제되고 파면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학교에 관련 신명학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원고등학교에 관련된 사안이 보도됐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저를 의심해서 경찰에 고소했고요. 네. 10월 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정말 저의 명예까지 제가 정말 자존심까지 상하는 그런 아주 고압적인 경찰 조사에 시달렸습니다. 네. 그 후에 네. 2월 말일자로 학교에 법원에서 약식명령 기소됨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에 통보가 돼서 그런 사실을 몰랐고요. 약식명령은 어떤 내용으로 됐습니까?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고소를 했고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학교에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본인한테 그 서류로 통보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 후에 저를 불러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직위 해제할 건데 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법적 다툼을 받으셔서 혐의가 없음을 받으면 직위 해제에서 풀린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직위 해제 시에 경제적인 봉급을 못 받은 거를 2014년도에도 드렸다. 그러니 이번에도 직위 해제 혐의가 없으면 기소된 혐의가 없으면 직위 해제가 풀릴 것이고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참고인 잠깐만요. 참고인께서는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가 없는데 그 법인 측에서 학교 측에서 그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을 갖고 수사기관에 그 고발을 해서 현재 그 내용을 주장으로 해서 직위해제 당하신 상태이고요. 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지금 재판 중이시죠? 네네. 네, 그 사안은 성폭력 사안이었습니까? 네,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안을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신 적은 없습니까? 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제가 그런 관련 업무 학교 중단 그 예방 업무를 제가 맡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열어봤고 또 뭐 여러 그 사유로 여러 번 그러한 어떤 업무 메일 그 여러 번 그 증거를 가지고 네, 학업 중단 학생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던 이유로 네, 그 내용을 그 검색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네. 제가 네. 14년도 15년도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도교육청에다가 교권 침해에 관한 그 어떤 제소를 하셨습니까? 도교육청에다가 그런 호소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그 14년도 두 번의 직위제와 파면 시에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형사 고소되고 그런 저 너무 그 재판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그런 준비 과정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의 직위제와 파면 과정에서는 그 교육청에다가 그 이제 구제해달라는 호소를 하신 거죠? 네네. 감사관님께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영 교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 결과가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감사관 유수랑입니다. 이전영 교사와 관련해서는요. 네. 그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그 14년 8월 8일자로 파면 처분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그 파면 처분 취소 결정되어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선생님이었군요. 근데 그런데 이 사안을 주된 사유로 해서 15년 2월 12일자에 또다시 2차 파면은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파면은 부당하다. 그래서 정직 3월로 변경해서 그 결정 통지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면은 잘못된 것으로 네. 정리가 돼 있는데요. 네네.
그로 인해서 그 대체 기간 교사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네. 교원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교원 징계권 남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해서 기관경고 처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파면 그 취소가 되면서 학교로 돌아가신 거네요, 그죠? 네, 15일, 예. 15년 5월 10일 그리고- 날 복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안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이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거고요. 네, 예, 지구에 대해서 지금 그 학교에 출근은 안 하고 계신 네, 거죠?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관님, 이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사안 포함, 아까 5가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영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박명화 교사와 관련해서는 그 학교 내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3명의 교사가 돼 있는데요. 2명은 아동학대로, 박명화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사 3명 중에 2명의 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학생 대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파악해서 경고 처분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박명화 교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과 관계가 밝혀지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징계 처분된 반면에 박명화 교사에게는 이런 절차 없이 중징계 요구한 것이 처분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교권보호 노력 소홀로 지적하고 기관에 처분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체육보건급식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 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작년에 2017년도에 그 신명중학교의 운동부 상시 합숙, 이거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제가 올해 그 9월 1일자로 왔고요. 네, 그리고 그 충주교육청의 그 장학사였던 그 박창순 장학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직상성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체육보건 안전과 장학사 박창순입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만.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상시 합숙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학교체육진흥법에 상시 네, 합숙을 네.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명중학교에서는 축구부 학생들을 그것도 학교 강당에서 다목적실에서 불법으로 거기 리모델링은 했는데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게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제가 2018년 9월 1일자에 그 도교육청으로 전 입원하면서 2018년 올해 상반기에 여름방학 때 그 학교 운동부 기숙사 안전점검 실태 점검을 했었는데요. 네. 그 2016년도 사항과 똑같이 그 안전 시설이 미비한 데서 2학년과 3학년이 그쪽에서 상시 합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2학년, 3학년 학생 총 몇 명입니까? 축구부 학생. 정확한 인원 전체 축구부가 38명 정도 됐었는데요. 네. 1학년들은 그 학교에서 상시 합숙을 하지 않았고 네. 2학년, 3학년 25명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확인하셨는데 여전히 그 장소에서 상시 합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네, 체육보건 안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오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비위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한 또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드러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다 확인을 했고 연일 지역사회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학원에 대한 그 지원은 100% 다 되고 있죠.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예, 행정과장 권혁근입니다. 저희가 사학지정결함 보조금은 어차피 사립 학원에 대해서는 거기 똑같이 지원하는 입장은 재정결함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강당, 다목적실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줘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목적실이라든가 다양한 예산들을 이번에도 아주 막대한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다목적실은 거기에 목욕시설도 없습니다. 예? 세탁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년에 지적했을 때 학생들이 화재가 나면 어디 대피할 수도 없는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학생들 상시 합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원에 대해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예산을 지원을 해주십니까, 행정과장님? 예, 행정과장 권혁근입니다. 저희는 기본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타의 목적사가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들 행정과에서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기본 운영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총체적으로 교육국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네. 행정국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죠,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적어도 이렇게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내부의 관계관 책임자들이 좀 서로가 회의를 하셔서 이 사업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이번에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조치하시겠다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왜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맨날 몇 억씩 이거 보수하겠다 저거 보수하겠다 이거 만들겠다 해서 몇 억씩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교육청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대신 답변하시죠. 예, 교육국 소관에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원으로서 딱 한 번 제가 회의에 출석을 해봤습니다. 그죠? 네. 운영되고 있죠, 국장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교원이 이렇게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보호 의무를 하셨습니까? 교권 보호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러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청은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 예, 학교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해야만 됩니까?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 박명화 참고인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화 참고인께서 이 교권 보호에 대한 호소를 충청북도 교육청에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탄원서를 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감사관님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요청 들으신 거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SNS 상으로 요청하신 바가 있고요. 네, 그러나 저희가 그 답변은 현재 저희도 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네, 그것이 종료되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지금 탄원서를 3번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네. 박명화 참고인. 네네. 그럼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그 탄원서를 접수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누가 답변을 해보시죠. 그럼 교육청에서 그 수많은 탄원서에 대해 탄원서 어디를 제출하셨습니까? 충동교육과와 그다음에 네. 체육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중등교육과장님, 그 탄원서 접수하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더 이상 제가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충청북도 교육청에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그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감사관 유순함입니다. 감사관실 직무감찰팀과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그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인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제가 한 바랍니다.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하나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여기 유순환 감사관님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명중학교에 음악교사가 없는데 수원고등학교를 음악교사를 둘을 모른 거기 때문에 감사 결과도 기형적이고 파행적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듣다 보니까 교육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신명학원의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옳지 않은 발언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몹시 불쾌합니다. 그거 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처분만 내려서 징계 교사들이 23명인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근데 그들은 1년 동안 저희들은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10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당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수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징계 처벌을 하지 네, 않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인. 짚어주십시오. 네네, 자리로 들어가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니까 가지는 의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의혹 받기 충분합니다. 그 학원 출신 맞으십니까? 예, 교육부장 이광복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저도 그 어떻게 과원인지 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런 답변, 그 학교에 음악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다른 17시간의 그 순환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교육국장이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그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학교 부정행위를 학교에서 그를 조장하고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오신 지 네, 얼마 안 돼서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모르신다고 해도 이렇게 그 허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정도의 그런 무책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당장 그 학교에다가 상시 합숙,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운동 학생들에 대한 상시 합숙 당장 중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기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조치도 행정과장님께서 당장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행정과장 권혁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의 재단 이사가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교장에게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개입한 부분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전히 재단에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단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그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광보입니다.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고요. 아까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시에 제가 중등장학으로 있을 때 그런 사정을 지켜보고 그 당시에 충주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교권과 관련해서 이의가 제기됐을 때 담당 장학사가 현장에 파견이 돼서 그러한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셨는데 국장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그 학교에 음악교사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교사를 다른 학교로 순회 근무를 시킨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충주교육지원청에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참고인, 예, 더 이상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 결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충북교육청 관계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 시킨 거, 그리고 상시합숙근절 그렇게 작년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 자료에는 다 조치했다라고 보고하시는 이런 허위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내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다 했다고 해놓으셨어요. 100% 다 하셨다고, 조치하셨다고. 이런 어떤 관행은 앞으로 좀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권보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님, 이런 비위 사학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기본 운영비, 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기본 운영비 이외에 그렇게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하시는 거,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면 확인을 할 텐데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과장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행정과장 권역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관님 조치 결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소송 과정이고 또 고발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교권 침해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신명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굽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유선왕입니다. 학교와 학생과 교사와 교육청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그 학교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다른 부서와, 지금 제가 질문할 때 계속 다른 부서로 서로가 미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서로가 소통도 안 되고 계세요.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제가 법을 위반하면서 통보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교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소통하셔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소송과 관련해서 하나 네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시죠. 감사관 유순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장학관, 그리고 사실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학원 측에서 2017년도 충청도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신명학원 측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교육위원님이 충원고등학교 학교 성폭력 사안과 관련 문건 제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질의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담당 장학관님은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안 보고를 받았고, 지목한 문건이 충원고등학교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돼서 존재하고 그 학교에서 충주교육청에 보낸 문서임이 확인된 사실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이런 관련 문건이 아니고 충원고등학교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존재한다고 답변한
체육보건안전과 장학관님, 그리고 또 감사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지만 감사관 관련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고 문의하지 않았으며 관련 문건이나 파일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한 감사관 등 직원 4명에 대해서 감사관, 전 교육국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 장학관을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고발해서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또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를 사실관계가 확인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가 오래 간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대책과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관님, 네, 알겠습니다. 그 서류가 이제 그 신명학원 측에서는 도난을 당한 문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봤습니다. 당시에 그 이사장이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건 이미 시스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그죠? 예, 확인 다 됩니다. 전자문서도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저희 그 문서를 당시에 그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제출한 서류는 충주교육청에 제출돼서 그것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입니다. 네. 어쨌든 그 문서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학교의 시스템에 있는 문서였기 때문에 정당한 문서였다. 학교에서 생산된 네. 문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당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당 장학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 학생들의 어떤 인적 사항을 유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그것 이외에도 수련원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우리 그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고 계시다라는 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특히 수련원 관련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그 교육청과 저희 교육위원회가 서로 간에 긴밀하게 정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어떤 그 답변과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으로 인하여 이런 형사적인 절차상의 어떤 그 억압을 받고 이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저 위원장 개인으로서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의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